토트넘 카르텔로 한참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질서를 잡기 위한 행동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여론에 비해 팀은 승승장구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 시절 팀의 부진과 콘테 감독의 낡은 전술은 선수들의 체력만 빼는 전술로 정신사나운 팀의 내부 문제로 꼽았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되면서 또 다른 카리스마가 있는 것인지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믿고 포지션에 기용하면서 전술은 더욱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죠. 개막 전 케인의 이적설이 돌면서 팀은 더욱 소란스러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케인에게 떠나지 않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고 토트넘의 팬들 역시 케인이 제발 떠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지만 프로의 세계는 어쩔 수 없으니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욱 골치 아픈 상황이 펼쳐졌는데 다이어와 요리스가 꼽힙니다. 손흥민이 차기 토트넘의 주장으로 제기되는 와중에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며 왕의 자리를 꿰차려던 다이어는 결국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신이 왜 주장이 아닌지, 동양인이 왜 주장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행동을 보였고 구단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고 다이어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는 물론 센터백을 영입하면서 아예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기사에도 다이어가 레비 회장을 직접 만났다고 보도가 되는 와중에 정리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의 센터백인 만큼 미드필더들을 조율하고 수비에 적극적인 가담하는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매번 경기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호러쇼를 펼치기 마련이었죠. 단순한 백패스에도 공을 흘리고 상대방 돌파에 그저 뒷짐지고 멍하니 따라가기 바빴으며 이러한 행동들이 구단은 물론 팬들에게 외면받는 시발점이 된 것이죠. 반면 손흥민은 안아골절 부상을 당해도 팀이 먼저였고 최대한 빠른 수술을 마치고 부상 복귀하길 바라면서 팀에 헌신한 것이죠.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이면서 토트넘에서 가장 신임받는 선수가 된 손흥민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선수의 생명을 깎는 행동이고 위험한 행동이며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저 바보처럼 팀에 헌신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떠난다, 계약 만료다 하면서 시끄러운 와중에 손흥민은 계약이 남았지만 어떻게 빅클럽에서 영입 제한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 이제 퇴물 아니냐며 비고는 여론이 생성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저 대응하지 않고 뚝심 있게 자신의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노리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다이어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축구의 진심인 나라로 유명하죠. 축구는 곧 전쟁입니다. 작년 토트넘은 8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스리그는 물론 유로파리그까지 출전하지 못하게 됐으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이어는 이 틈을 이용해 더욱 돋보이고 싶었던 것일까요? 한때 다이어의 입김이 통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이어는 손흥민보다 먼저 토트넘에 입단했으며 구단 내에서 방귀 좀 뀌는 선수였는데 다이어의 출신 배경을 보자면 다이어의 아버지는 전직 프로테니스 선수인 제레미 다이어이며 어머니는 루이즈 다이어로 유럽 축구협회에서 사무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고 에릭 다이어의 집안에 축구선수 출신이 있습니다. 바로 에릭 다이어의 증조부 테드 크로커입니다. 시간은 오래되었지만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수비수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다양한 클럽에 뛴 경험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첼트넘에서 중장비 회사를 차려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이며 사운부를 첼트넘 지역의 축구협회 관계자를 맡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그 회장 및 최고 경영자의 임명과 리그 규칙 변경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막대한 권력이나 다름없죠. 이러한 힘이 에릭 다이어에겐 든든한 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에릭 다이어 역시 축구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갑니다. 유로파 2004에서 유스 선수 키우는 프로그램을 다이어의 어머니가 맡으면서 다이어도 축구를 시작하게 되고 당시 스타였던 데이비드 베컴을 만나는 등 거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축구 선수로 성장하게 되었으니 그 권력 맛을 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이어는 포르투갈 스포르팅 CP 유소년 클럽에 입단하게 되고 그렇게 2014년에 토트넘에 입단하면서 2015년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발탁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옵니다. 이러니 다이어 말 한마디에 구단이 휘둘리게 된 것이죠. 손흥민이 득점왕 경쟁을 하던 2021-2022 시즌엔 손흥민을 돕는 듯 노리치 골키퍼에게 손흥민의 경쟁자인 살라를 지목하며 살라가 너 뭐 줬냐? 라는 등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게 진심이 아니었단 게 토트넘 팬들에겐 배신감으로 돌아온 것이죠. 토트넘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2023-2024 시즌 토트넘 공식 주장에 손흥민이 선임됐고 제임스 매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부주장에 선임됐다고 알렸습니다. 전 시즌엔 이고 요리스가 주장 해리 케인이 부주장이었는데 케인은 떠났고
요리스는 투정을 부리는 와중에 팀 내에서 가장 위상이 높고 영향력 있는 손흥민이 주장에 선임된 것이죠.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손흥민이 팀 내에서 리더십이 있고 팀 동료들이 모두 손흥민을 사랑한다며 주장 선임 이유에 대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쇼니 손흥민의 별명이 미스터 토트넘으로 불리며 얼마나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하를 받던 손흥민을 부정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에릭 다이어였으며 에릭 다이어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 주장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던 본인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진이 올라온 시점은 아직 토트넘의 주장이 발표도 되기 전이었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본인을 주장으로 선임하라는 암묵적 시위였던 것이죠. 이에 팬들은 자신을 주장으로 선임해달라는 것이냐, 더 이상 주전이 아닌 선수인데 왜 주장을 원하는 행동을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이번 일로 팬들의 신뢰를 잃은 게 아닙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팬들의 신뢰를 천천히 잃고 있던 것이죠. 부족한 수비력은 여전했고 신체적인 능력도 많이 하락한 모습에 더는 다이어를 주전으로 기용하면 안 되다는 여론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팀의 주장은 경기에 자주 나서며 동료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전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이어는 후보에조차 들지 못했고 선임될 일은 만무했던 것이죠. 그렇게 토트넘 주장 선임이 된 손흥민을 발표하자 곧바로 본인의 SNS 계정으로 토트넘 공식 계정을 언팔하며 불만을 드러내 충격을 주었고 자신도 손흥민의 관계 때문인지 대놓고 발언이나 게시글 인터뷰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기보단 뒤로 흘린다든지 언팔로 불만을 표시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즌이 개막하고 4경기째 선발 명단에도 제외되며 오히려 주전 자리도 뺏긴 다이어는 임대나 이적을 권유하고 있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AC밀란과의 경기를 펼친 토트넘은 1대0으로 패배를 맛봤죠. 이날 손흥민은 후반 36분 교체가 되었는데 이때 에릭 다이어가 손흥민과 논쟁을 벌였던 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풋볼 런던의 알라스데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한 장면을 공유했는데 손흥민이 상대의 공을 빼앗기자 뒤에 있던 다이어가 태클로 이를 저지하고는 손흥민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었다고 글을 썼으며 풋볼 팬캐스트는 다이어는 손흥민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2020 시즌엔 에버튼전에서 전반을 마친 뒤 라커룸에서 이고 요리스와 충돌한 적이 있는 손흥민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토트넘 다큐멘터리에 담겼고 요리스가 수비 가담이 부족하다고 손흥민에게 지적하자 손흥민은 나를 향한 존중은 어디 있느냐? 난 널 존중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던 영상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불만도 행복도 공존하겠죠. 하지만 단순히 손흥민에게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의도적으로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이어는 현재 한순간에 방출 대상이 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레비 회장과 면담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으며 반면 팀 동료였던 다빈손 산체스가 갈라타사라이로 떠나면서 교체 명단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선발로 나설 확률은 극히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토트넘에서 다이어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